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현장 상황도 점검해 봤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물폭탄이 쏟아진 강원도 현장 상황을 이곳 스튜디오에서 CCTV를 통해 연결해서 한번 그 현장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속초와 고성 등에는 시간당 9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시각 강문 해변입니다. 제가 아까 그 5시 40분쯤 오후 저녁 5시 40분쯤에 뉴스탑10 진행 시간에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다소 이 파도가 약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모습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 한운이 원주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고 조금씩 북상, 그러니까 서울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태풍 오른쪽에 여전히 강릉 이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밤사이 현장도 좀 하나씩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시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 또 다른 바닷가, 바로 이곳 속초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은 뭐 단순 비교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강릉 강문 해변보다는 조금 더 파도가 거세게 있는 모습도 있고요. 해안가는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특히 이제 밤 사이에 좀 더 위협적인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중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초 해수욕장의 모습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강원도의 현장도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일단은 강문 해변과 속초 해수욕장, 특히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오늘 한때 속초와 고성, 그러니까 강원도 북부 동해바다 쪽에서는 90mm가 넘는 물폭탄, 장대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곳 주민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보신 두 곳보다도 이곳 강릉 헌화로가 더더욱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곡항인데요. 지금 특히 심곡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아까 속초 해수욕장을 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강릉 심곡항으로 내려왔는데 그 CCTV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그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있는 강릉 상황입니다. 현장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취재 기자들 연결했고 서울은 다소 이제 바람은 좀 잦아든 느낌이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고 특히 강릉 해안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든 걸 실감할 정도로 꽤 많은 비바람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현장 상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지금부터 뉴스특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그리고 저희 채널A의 문화스포츠 조현선 차장, 사회이부 서주희 기자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현선 차장, 네. 지금 현재 태풍 카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5분 전쯤에 기상청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현재 태풍 카누는 서울 동쪽 약 50km 육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24km로 북서진 중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 미세하게나마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고요. 이 태풍과의 거리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 근접을 하면서 인천과는 70km, 강화와는 90km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이 위치상 보면 지금은 서울 경기 부근으로 영향이 가장 많이 있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위력은 가장 등급이 낮은 태풍으로 약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비도 바람도 약한 수준은 결코 아니고요.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이 비구름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호남 끝자락과 충청,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성과 철원, 경기 연천 쪽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 시간대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레이더 영상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수도권
서울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고 레이더 영상을 보면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한반도에서 중서쪽 네. 중부지방과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꽤 비바람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보다는 위력은 좀 다소 떨어졌고 지금은 원주쯤 왔다 뭐 이렇게 저희가 중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다 보면은 이 노랗고 빨간 비구름대가 서서히 더 들어올 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게 한 차례 더 들어오면은 지금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중심이고요. 특히나 경기 연천 같은 경기 동부 쪽으로 시간당 1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간당 10mm라고 하면 적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적은 비가 아니고 한 번에 이런 10mm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거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도심, 수도권에는 도심이 많잖아요. 이곳에는 빌딩 풍이 더해져서 이 전문가에 의하면 오늘 서울 경우 밤 10시가 넘어서면 기록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게 전망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이제 9시 48분이고 점점 이제 수도 서울로도 접근하고 있는 태풍 카눈이니까 아까 조현수 차장 얘기로는 결국 빗줄기, 비도 시간당 10mm면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수치에다가 빌딩이 많은 수도권으로 만약에 태풍, 서울이 빌딩이 꽤 많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빌딩풍까지 포함하면 꽤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리를 하자면 위력이 좀 약해졌다고 하나 아직 한반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방심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재호 교수님, 네. 사실 대기 전문가시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태풍특보를 적지 않게 하면서 네. 이렇게 긴 시간 천천히 한반도를 꿰뚫고 관통하는 태풍도 처음 봐서 네. 어떤 특징,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예. 우선 뭐 천천히 이동하니까 우리나라 상륙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가 한 2, 3도 정도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태풍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하고 수증기 공급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중앙으로 오면서 태풍 위험 반경되는 영역이 전부 육지에만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바다에서 공급받는 게 차단이 되고 육지에 올라오면서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위력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태풍의 특성이 왜 우리나라를 관통했을까? 그렇죠. 보통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게 보통이고 또 우리나라 지나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걸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 아이스 스케이팅을 할 때 예. 우리 남자 스케이터가 여성 스케이터의 손을 잡고 이렇게 휙 돌릴 때 예. 중앙을 잡아서 당겨주면 여성 스케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이 기상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손을 잡고 이 소멸될 시기에는 그렇게 당기듯이 해서 갑자기 속도가 시속 40km, 50km로 해서 소멸이 되는데 예. 이번에는 그 선수가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손을 잡아주질 못하고 역할을 예. 못하니까 예. 지금 태풍이라는 선수가 북동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위로 이렇게 혼자 올라오는 예. 천천히 올라오는 막 그런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은 기상학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보는 상층의 편서풍이 그 역할을 갖다 밀어붙이는데 편서풍이 지금 약해서 아마 태풍이 동쪽으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더 북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만 오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태풍 자체가 지금 뭐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태풍이 반경이 더 넓었으면 거기서부터 수증기를 받아서 더 많은 비바람을 네. 일으켰을 텐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태풍이 약해졌다 해서 태풍 전체가 약해진 게 아니고 태풍에 보면 레이더의 영상처럼 군데군데 비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바람도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강풍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영역에 부닥치면 뭐 수도권이나 어디든지 또 강풍 피해가 나니까 예. 너무 지금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태풍 세력이 약해지지만은 오늘 밤까지는 뭐 주의를 계속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대략 지금 1시간여 전부터 구름대 영상도 좀 만나보고 있는데 위성 영상이지만 뭐 언뜻 다 같이 보셔도 아시잖아요. 한반도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가늠이 잘 안 될 정도의 비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저런 빠른 구름대 움직임이 비와 바람까지 일으키는 지금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조현소 차장 얘기는 그 태풍의 위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원래 그 이번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는 강도가 상 그리고 올라가면서 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지금 위력이 계속 이어질지 왜냐하면 속도도 늦춰졌는데 이제 아까 무트로 올라가기 전보다 속도가 더 늦어졌고 대구에서 한번 꺾였다고 저도 기사를 접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륙을 하기 직전에는 세력 강을 유지를 했었고요. 이 바다를 넘어오면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하면서 그 재발달로 인해서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오늘 아침이죠. 9시쯤 거제 상륙을 할 때 이제 강에서 중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이제 상륙이 된 건데 중으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강과 별 차이 없는 그대로 강한 태풍인 채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나 싶었는데 대구쯤에서 한번 속도를 좀 거의 멈추다시피 늦춰졌고요. 예. 그리고 올라오면서 충청도 이후 위쪽 지방을 위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근접해 갈 때 다시 한번 속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그 당시만 해도 예상 총 강수량이 200mm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강풍은 순간 초속 30m 안팎이었는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충청 이남을 위해 그러니까 서울을 근접한 지역까지 오랫동안 비바람이 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속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기로는 태풍 카눈이 현재 원주에서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고 뭐 양평 쪽 인근까지 와서 이제 강원 영서와 그러니까 경기 동부지방을 지나서 북한 평양으로 가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하다시피 역대급으로 정말 천천히 무트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정말 천천히 이동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바람과 비를 동반할 수 있을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마지막 고비까지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수도권 준비 사항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 시민들은 사실 일찌감치 오전부터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모래 좀 쌓고 예. 모다 점검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또 물이 차가지고 여기 다 이게 한무 무용지물이었어요. 방이고 어디고 화장실도 다 넘쳤어요. 비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기 반패지 비털좀 들어보고 또 얼마나 오는가 그것도 좀 감지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좀 무겁고 튼튼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우산이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상당히 센 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현수막도 많고 간판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앞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네요. 강화를 사놨고 그리고 아빠랑 출근 시간 겹치게 해가지고 차 타고 나가려고 아빠랑 출근 시간대를 맞춰놨고. 네, 원래 평일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6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는데요. 오늘 5시 다 일찍 퇴근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예, 수도권의 시민들 오늘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일찌감치 오늘 저녁 약속도 취소한 분들도 꽤 많고 지금 댁에서 집에서 저희 채널의 뉴스 특보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오재 교수님, 네. 태풍이 느림보 태풍이고 홀로 외톨이처럼 예. 혼자 꾸준히 자기 힘으로 올라가니까 그 힘의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거의 만 하루 가까이 24시간 가까이 한반도를 꿰뚫는 태풍도 전문가로서 처음 보시죠? 네, 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태풍을 우리가 그 강도나 외형을 가지고 또 피해 상황하고 직결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같은 루트를 해서 우리나라를 갔다가 루사라든가
삼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해 중앙을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태풍들인데요. 예. 그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태풍인데 거기 난 피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태풍의 강도가 얼마냐 하는 그 임팩트 중요한 팩터지만은 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가 얼마나 되었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피해가 그동안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방재 당국에서 뭐 밤을 새우고 이렇게 많은 활동함에 따라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피해도 작게 나타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갖고 사실 10시와 11시가 이번 태풍의 마지막 고비,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민들이 꽤 마음 졸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만 잘 빠져나가면 태풍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이 나와서 조현순 차장, 몇 시간 정도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 고비 시간은 몇 시간 정도라고 저희가 짚어보면 될까요? 일단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자정 무렵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평양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은 경기 북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또 이제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 새벽에 또다시 태풍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남북 접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된다면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 이 남북 공유 하천 하류 있잖아요. 이쪽에 수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란 게 이제 빠져나가도 비구름을 남기기 마련인데 일단 오늘 이 새벽까지는 중부지방, 수도권을 특히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이 후면에서 남은 강수대로 이 내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내일 적어도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바람, 남부 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통제구역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도 39번 국도 이 시각 화성이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원주에서 양평 쪽을 지나 이제 서서히 서울 쪽으로 접근 중인 태풍 카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세하게나마 이 현장 CCTV가 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비가 거의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량도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지금 경기 남부 지역 이제 수원과 화성 지역으로까지 이제 태풍이 접근했다는 거를 육안으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안산 방향과 아산 방향으로 나는 상하행선 부분도 좀 보이는데 특히 비는 많이 내리진 않는 듯한데 지금 현장 카메라로 확인한 거는 바로 이제 사선으로 내는 비바람도 꽤 있습니다. 또 다른 CCTV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앞서 저희가 특보 시작 부분에 짚어봤던 강릉 부분인데 강릉 강문 해변도 여전히 파도가 있고요. 특히 이제 태풍의 오른쪽 부분이 좀 더 위력적이고 많은 비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은 태풍의 중심이 대략 원주에서 양평, 화성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도 저희 현장 카메라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